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저시필수.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아, 피터 형님.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둘입니까? 세미 씨 아니고? 그게 모르겠어요. 게스트 어떻게 된 거예요, 피디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게스트 입장!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데이터 분석가 PA 전입니다. 레온 아니에요, 레온? 저 레온. 이분이 코빗이 만든 스타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이게 팬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대학에서 전공은 수학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셨죠? 아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PA 전이요. 아니, 왜 레온이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저요? 저 PA 전인데요. 네, 오늘 피해전으로 님을 모시고 좀 네. 얘기를 할까 해요. 이제 오늘 저시필수에 이제 우리가 PA전과 함께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제가 온 이유는 네. 혹시 뭐가 있나요? 아니, 이거 3명이어야 되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카드 돌려막기 이런 거 같은데 재테크를 잘 하시겠네요. 좀 귀찮아서 잘. 부캐 유지하셔야 돼요. PA전은 네.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재테크를 잘 하실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음.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뻔뻔하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저시필수 시작하죠. 오늘은 네. 뭐예요, 형님?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지금 피해전이 한 말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재테크가 중요한 시기인데 저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재테크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무조건 뭐 올라갈 것 같은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고 금을 사놓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을 사놓거나, 땅을 사놓거나 이런 게 네. 재테크라고 저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 테이킹을 스마트하게 한다.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스마트라는 거는 내가 뭘 사서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 나는 이게 스마트한 게 한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런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는 행위가 아니고 네. 행동하기 전에 이제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after the fact이 아니고 before the fact인데 한국 영어로 하면은 어디서 After 넘어갔어요. fact이면 before the fac이래. After corona, before the corona.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미리 알아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결과론적인 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이제 레온 정도 성장했을 때 네. 아버지 그때 판교에 있는 땅을 왜 파셨어요? 갖고 계셨어야죠. 이게 결과론이죠. 그렇죠.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때는 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예. 스마트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는 걸 뭘 뜻하는 거냐면 리스크의 가성비를 올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하게 뭔가 판단을 하라 이런. 그쵸. 아. 위험을 끌어왔는데 네. 스마트하게 끌어와야 된다는 거. 아. 네. 레온, do you know? 네. 가성비.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저시필수 1회에서 리스크와 수익률 얘기를 하면서 좀 다루기는 했는데 네. 좀 편집을 당하는 바람에 거기서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네. 이번 편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얘기를 들어갈까 해요. 스마트하게 위험을 끌어안고 네. 수익은 높게 하자. 스마트하게 리스크를 끌어안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도 사실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풀어서 얘기하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산을 여러 군데 배분을 해서 한 군데 몰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분배를 해서 투자한다는 뜻이거든요. 리스크의 가성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포트폴리오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다는 건 기본적인 원칙이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예.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산 배분을 하는데 만약에 10개 내가 배분을 했다고 쳐요. 네. 네. 근데 10개 자산이 올라갈 때 다 같이 똑같이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면은 잘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일까요? 이게 10개 주식을 예를 들면은 네. 내가 자산 배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개를 샀는데 10개 주식이 다 은행주라고 쳐봐요. 달한 자산 배분일까요? 그건 진정한 스튜핏이죠. 음, 왜냐하면 맞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자산의 가격이 따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상관관계인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는 자산들의 상관관계. 네.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컨셉 중에 하나가 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에요.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네. 이제 리스크- 마장동 한우, 마장동 한우를 어.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해볼까 해요. 네, 좋죠. 예. 이제 엄청 많잖아요, 가게들이. 네, 그쵸. 그래서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다고 쳐요. 1인분이 한 군데는 A는 3만 원이고 B는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가성비가 좋은 게 어디일까요? 1인분이 25,000원이 더 싸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다들 B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좀 더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B는 1인분이 100g이고 A는 150g이다. 그러면은 답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다면은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A라는 가게는 1g이 200원이고 B라는 가게는 250원이니까 1원을 지불하고 A라는 가게에서는 0.005g의 한우를 먹는 거고 네. B라는 가게에서는 1원을 지불하고 0.004g의 한우를 먹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를 보통 생각을 할 때 음식점 가가지고 가격 대비 성능이죠. 그렇죠. 네. 가격 대비 얼마를 음. 먹는지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투자할 때도 리스크의 가성비라는 거를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한우의 예를 보면 여기서는 얻는 거는 등심 1인분이잖아요. 네. 이거를 수치화하면은 150g인 거고 네. 네. 그때 비용은 우리가 원화로 지불을 하는 거고 한국 네. 돈. 한국 돈원하고 이걸 수치화하면은 3만 원인 3만 거잖아요. 원. 네, 150g을 3만 원 주고 먹는 거니까 네. 1원당 0.005g의 한우를 먹는다. 이렇게 가성비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때 저런 수치화를 머릿속으로 잘 계산을 해서 적금을 들든 주식을 사든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를 다 목록으로 적으면 좋겠군요. 그쵸, 예. 습관화, 머리가 그쵸. 프로세스가 습관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치화 할 수 있으면 수치를 항상 해야 되고 못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런 멘탈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자 자산을 예를 들면은 얻는 거는 뭐냐면 이제 수익률인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네. 얻고자 하는 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네. 예를 들어서 20% 수익률이 났다고 치면은 이거 수치하면 20%인 거고 비용은 리스크인 거예요. 리스크가 이제 우리의 비용인 건데 리스크를 보통 수치화할 때 표준 편차를 많이 써요. 이거는 좀 뭐 전문적인 용어니까 통계에서 사용하는 건데 어떤 숫자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비용은 리스크인데 수치화했더니 10%였다 치면은 여기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식은 한우 때와 마찬가지로 얻는 것, 수익률을 비용, 리스크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 2라는 숫자가 가성비 비율인 거예요. 한우를 얘기했을 때 1원당 0.005g이라고 얘기했던 게 가성비 비율인 것처럼 네. 리스크 하나당의 수익률이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일단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네. 네. 우리가 리스크의 가성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1 리스크당에 얻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같은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도 분산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분산 투자가 지속 가능하게 보면은 막연히 투자하고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롱텀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하루 살고 끝날 거 아니니까 네. 우리 지금 10년, 20년, 30년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도 10년, 20년, 30년 살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건데 롱텀으로 봤을 때는 분산 투자를 해야지 지속 가능한 수익률을 리스크 대비당 더 높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리스크가 높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변동이 되게 심한 경우예요. 네. 엄청 요동칠 때. 출렁출렁 네. 거리고. 리스크가 낮은 경우는 출렁하지 않을 때. 예금, 적금, 채권 이런 거. 그렇죠. 자산 가격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안 움직이다 싶으면은 이건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리스크가 높은 경우는 리스크라는 게 엄청 가격이 출렁거림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견도 있지만 이게 낫다. 네,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거는 비트코인이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수치하기가 되게 힘든데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수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의 출렁거림. 그래서 가격이 이제 출렁거리는 경우가 리스크가 높은 경우고 네. 가격이 별로 출렁거리지 않는 경우가 리스크가 낮은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격의 출렁거림을 갖다가 줄이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수와 영희 예, 그리고 이번에는 훈이까지 훈이? 예, 네. 등장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철수는 주식 A만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네. 근데 그 주식이 이렇게
출렁거림으로 움직였다고 쳐요. 네. 근데 영희는 주식 B에만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훈이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다고 쳐요. A하고 B를 반반씩 넣어서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포트폴리오의 가격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은 A가 올라갔을 때 B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고 B가 올라갔을 때는 A가 떨어지니까 또 상쇄시키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은 20%가 나왔다고 쳐요. 철수와 영희와 훈이는 3명 다 20%라는 수익률을 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투자를 잘했을까요? 아, 여기서 답은 훈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훈이인 훈이죠. 거죠. 예. 왜냐면은 같은 20% 수익률이라도 출렁거림 없이 수익률을 훈이가 냈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적게 20%라는 수익률을 훈이는 낸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았던 거죠. 훈이는. 가격 대비 성능이. 네, 그러네요. 가성비가 좋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함으로써. 어.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가 우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리스크라는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자산운용업계를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아, 이 형이 골드만삭스에 다녔으니까 네. 옆에서 다 본 거죠. 아, 네, 뭐 역시. 사실 이제 저는 옆에서 다 본 거니까 우리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골드론 저는 말고 또 크레딧 스위스. 예 보긴 봤습니다. 예 보긴 봤고요. 그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 지난 3, 40년 동안의 자산운용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을 찾아서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PA 전님이 좋아하시는 레이 달리오가 책에서 홀리 그레일이라고 표현한 원칙이기도 해요. 의역을 하자면은 네. 뭐 비법 같은 거라고 이제 홀리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그레일. 건데. 그레일. 네. 그죠, 그 비법. 네. 근데 이제 이 또 컨셉은 또 제가 잘 보는 유튜버 김단태님에서도 그분도 또 레이 델리오 팬인데 네. 또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분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 공식으로 정리를 한 분이 마코비츠라는 분이고 네. 이분은 이 공식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씀으로써 노벨상까지 받았죠. 1990년대에. 포트폴리오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분이요. 예, 포트폴리오 이론을 쓴 분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정리를 했고 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상관 개수가 1이 아닌 자산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 왜냐면 이 상관관계를 얘기하면은 네. 금융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반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 팟캐스트 했을 때 아. 그분이 얘기한 건데 주식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그게 포트폴리오의 그 자산 배분 리스크 줄이는 효과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떨어지더라도 사실 상관관계를 내보면은 0.9, 0.8, 0.7 이렇게 나오면은 아. 네. 그게 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했을 때 리스크 리덕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넣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산운용 업계는 계속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결국엔 리스크를 계속 줄이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연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국민연금 여러분들의 모든 근로소득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조심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전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예. 수익률을 내야지 나중에 국민들한테 그걸 갖다가 소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국민연금이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80년대 후반에는 100% 다 채권에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다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00% 채권밖에 안 넣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서 운영을 했던 거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좀 더 대중화가 되면서 국민연금도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서 조금씩 자산 배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는 국내 채권의 비율이 100%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지금은 45%로 떨어졌고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냐? 국내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채권이라든지 네. 또는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데로 조금씩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 거죠.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조차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지난 30년간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포트폴리오화해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럴 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대상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염두에 둬야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 점. 오케이.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정말 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일반인은 근데 스물스물 어떤 지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네. PJ 전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예, IMF 때 7살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금융 수업으로 좀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예. 배웠는데도 사실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피터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저희 저시 필수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